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악녀인 여태후의 인생과 끔찍한 악행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태후는 중국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의 황후로서 15년간 실권을 장악하며 황실을 피로 물들인 인물입니다.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태후는 측천무후, 서태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악명을 떨쳤죠. 그녀의 이름은 여치이며 역사에서는 여후 혹은 여태후로 기록되었습니다. 여태후는 기원전 241년 산동성 단부의 유력자인 여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공은 상당한 권력과 재산을 가진 지방 호족이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여치는 세상 물정 모르고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아버지 여공이 폐연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여공은 폐연에 이사 온 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네 건달이자 사수의 정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네 이장쯤 되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죠. 당시 유방은 43세의 노총각으로 백수 건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관상에 능했던 여공은 유방의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냅니다. 여공은 유방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다며 딸 여치를 그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공의 처는 크게 반대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재산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동네 건달에게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공은 여자들이 뭘 아느냐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8세의 여치는 43세의 노총각 유방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사실 유방에게는 이미 조씨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유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치는 정실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치는 첫 번째 부인을 누르고 정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치는 유방과의 사이에서 아들 유영과 딸 노원공주를 낳았습니다. 유영이 나중에 해제가 되는 인물이죠. 결혼 생활 초기 여치는 남편을 극진히 내조했습니다. 유방이 농사를 지을 때는 함께 밭에 나가 일했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죠. 하지만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방이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죄수들을 놓쳐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나라 법이 엄했던 시절이라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죠. 유방은 이 일로 망산과 탕산 지역으로 도망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치는 몰래 그곳을 찾아가 유방을 도왔습니다. 또한 유방이 수배자 신분으로 쫓기던 시절에는 여치가 대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당시 감옥을 관리하던 옥리들은 여치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라는 옥리가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이 인연으로 이모는 나중에 한나라 건국 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며 천하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방도 폐연에서 군사를 일으켜 반진대열에 합류했죠. 초한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치는 시아버지인 유태공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고향에 남아 집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6년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유방은 56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수도 팽성을 일시 점령했지만 항우의 최정예 3만 대군의 급습을 받고 필마단기로 도망쳤죠. 이 싸움에서 유방은 심지어 자신의 두 자녀를 수레에서 내동댕이 쳐버리며 도망갈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이때 여치와 시아버지 유태공은 항우의 군대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치는 미리 도망치려 했지만 하필 유방을 찾아다니다가 초나라 군사와 마주쳐 포로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여치는 시아버지와 함께 2년 5개월 동안 초나라 군영에서 인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견뎌야 했죠. 항우는 유방을 협박하기 위해 유방의 부친을 끓는 가마솥에 삶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유방은 어이없게도 나도 한 그릇 달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유방은 가족에 대한 정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 유방은 정도라는 곳에서 척부인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척부인은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렀죠. 유방은 척부인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원정을 갈 때마다 척부인을 데리고 다녔고 밤낮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반면 여친은 적진에서 인질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203년이 되어서야 초안 양군이 강화를 맺으며 여치와 유태공은 유방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장 2년이 넘는 포로 생활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여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척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207년 척부인은 아들 유여일을 낳았습니다. 유방은 유여일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나를 닮았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반면 여치의 아들 유영은 성격이 온화하고 착해서 유방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유방은 유영을 보며 인자하기는 한데 황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마침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해 황제에 올랐습니다. 여친은 황후가 되었고 유영은 태자로 책봉되었죠. 하지만 유방의 척부인에 대한 총애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척부인은 기원전 197년부터 유방에게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자신의 아들 유여일을 태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유방도 유여이가 자신과 닮았다며 태자를 바꾸려고 마음먹었죠. 이에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후의 동생이자 해제의 외숙인 녀석이 급히 장량에게 계책을 청했습니다. 장량은 유방이 평소 만나고 싶어 했던 상산사오라는 4명의 은둔고사를 모셔오라고 조언했죠. 해제는 상산사오를 모셔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방이 태자를 바꾸려고 하자 상산사오가 나타나 해제를 보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유방도 몇 번이나 초빙했지만 거절했던 고명한 인물들이었죠. 유방은 이제 태자가 날개를 얻었으니 바꿀 수 없다며 태자 교체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해제의 지위는 보존되었지만 여치와 척부인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치는 척부인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원한을 품게 되었죠. 유방이 건강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였죠. 유방은 죽기 전 조왕으로 봉해진 유여를 보호하기 위해 강직한 인물 주창을 승상으로 삼아 유여의 곁에서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척부인에게도 주의를 주었지만 척부인은 유방이 죽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방이 죽자 해제가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여친은 황태후가 되었죠. 여태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태후는 먼저 척부인을 잡아 영항이라는 죄수들의 감옥에 가두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척부인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영항가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죠. 이어서 여태후는 조왕 유여일을 불러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창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주창은 고제께서 저에게 조왕을 부탁하셨는데 조왕은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태후가 척부인을 원망해 조왕을 불러 함께 죽이려 한다고 들었기에 저는 감히 조왕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태후는 주창을 먼저 소환해 질책한 후 다시 유여일을 불러들였습니다. 친모의 음모를 어렴풋이 눈치챈 해제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같이 유여의 곁에 붙어 다니며 그를 지켰습니다. 해제는 동생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기원전 195년 12월 어느 날 해제가 새벽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유여인은 나이가 어려 일찍 일어나지 못했죠. 바로 이 틈을 노린 여태후는 사람을 보내 독이 든 술을 유여에게 먹였습니다. 해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12살의 어린 유여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해제가 유여이를 보호한 기간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들을 죽인 것만으로는 여태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태후는 마지막 남은 보호막마저 사라진 척부인에게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에게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잘라 귀머거리로 만들었죠. 눈을 도려내 장님으로 만들고 두 손과 두 발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손발과 눈, 귀, 말을 모두 빼앗긴 척부인을 변소,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돼지우리는 사람들이 똥을 누면 돼지가 받아먹는 구조였죠. 여태후는 이것을 인간돼지, 즉 인체라고 불렀습니다.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며칠 후 여태후는 아들 해제를 불러 인간돼지를 구경시켰습니다. 척부인은 도저히 인간의 형태가 아니었기에 해제는 처음에 그것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신의 선모임을 알게 된 해제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혼절했죠. 해제는 깨어난 후 여태후에게 사람을 보내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제는 1년이 넘도록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제는 정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술과 여색에 빠져 지냈죠. 척부인은 인간 돼지가 된 후 얼마나 살았을까요? 형벌의 내용을 고려하면 당연히 오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환경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척부인이 인간 돼지가 된 후 3일에서 4일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끔찍한 인간 돼지 사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로 기록되었고 여태후의 악행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 돼지 사건 이후 해제는 더 이상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태후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기원전 188년 해제가 재위 7년 만에 병사했습니다. 해제가 죽자 여태후는 통곡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태후는 해제의 어린 아들 유공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공이 나중에 자신이 해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태후는 유공을 죽이고 다시 유홍을 황제로 세웠죠. 이렇게 여태후는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며 15년간 한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여태후는 자신의 일족들을 관료로 대거 등용했습니다. 형제들을 여루에 봉하고 수도와 황궁의 병권을 여씨 일족이 통솔하도록 했죠. 또한 여국을 세워 친족을 분봉했습니다. 여씨 일족의 권세가 다른 제후와 공신들의 권력을 압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후는 유방의 다른 아들들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유방에게는 해제를 제외하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태후에 의해 그중 4명이 죽음을 당했죠. 회양왕 유우를 조왕으로 개봉한 후 여씨 일족의 딸을 시집 보냈는데 유우가 딸을 사랑하지 않자 여씨는 유우가 모반을 꾸민다고 무고했습니다. 유우는 수도로 소환된 후 감금되어 굶어 죽었죠. 양왕 유해도 조왕으로 개봉한 후 여산의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여산의 딸은 조국을 장악해 항상 왕을 감시했고 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죽였습니다. 이에 유해는 자살하고 말았죠. 여태후는 유해가 애첩의 죽음을 슬퍼해 뒤따라 죽었다고 생각하여 조국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한편 여태후는 한나라 건국 공신들도 제거했습니다. 천하의 명장 한신과 호랑이 같던 장수 팽호를 제거한 것도 여태후의 계략이었죠. 한신은 죽어가며 내가 아녀자에게 속았구나.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태후의 통치가 마냥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태후는 백성들에게는 관대한 편이었죠. 그녀는 삼족죄와 요원령을 폐지했습니다. 삼족죄란 죄인의 삼족을 멸하는 연좌제를 말하고 요원령이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또한 여태후는 무의지치, 즉 되는 대로 놔두는 도가식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여태후의 통치 시기에 천하가 평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형벌도 죄인도 드물었고 백성의 의식이 나날이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태후는 흉노와의 관계에서도 신중했습니다. 기원전 192년 흉노의 선우묵특이 여태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당신도 나도 홀몸이니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 어떻겠느냐는 노골적인 제안이었죠. 분노한 여태후는 묵특을 죽이려고 원정군까지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번쾌가 자신있게 10만 군사를 달라고 하자 계포가 나섰습니다. 계포는 선황제조차 10만이 넘는 병력과 명장들을 이끌고 원정했지만 다 죽다가 겨우 살아왔는데 번쾌 따위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계포의 말을 들은 여태후는 다시는 흉노 정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80년 여태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푸른 개처럼 생긴 괴물이 겨드랑이를 툭 치고 사라진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응했습니다. 여태후가 점을 쳐보니 죽은 조왕 유여이가 자신과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후 여태후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해 7월 30일 여태후는 6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죠. 여태후는 죽으면서 조카인 조왕 여록을 상장군에 여왕 여산을 상국에 임명해 조정의 군사와 대권을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서를 통해 각지의 제왕에게 천금을 지급하고 대사 면령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태후가 죽자 여씨 일족은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반란을 획책했습니다. 하지만 진평과 주발 등 한나라 개국 공신들이 이를 눈치챘죠. 진평과 주발은 곡주 후 역상을 납치한 후 그 아들을 시켜 여씨를 설득했습니다.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대신들이 당신들을 의심하고 있으니 군의 지휘권을 반환하고 각자의 영지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후의 여동생인 임광우 여수는 격노하며 군의 지휘권을 잃으면 우리 일족은 있을 곳이 없어질 것이라며 보물을 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진평과 주발은 군사를 이끌고 여씨 일족을 공격했죠. 여씨 일족은 모두 주살되었습니다. 여록, 여산을 비롯한 여씨 일족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개국공신 번쾌의 아내였던 여동생 여수도 채찍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여태후의 딸 노원공주와 장호의 아들 사이에 태어난 장언만이 자기가 왕에서 후로 격하되어 살아남았죠. 여씨의 천하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평과 주발은 당시 황제였던 소제도 폐위시켰습니다. 소제가 해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리고 유방의 넷째 아들인 대왕 유황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유황이 바로 문제이며 훗날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씨의 천하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여태후는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여태후를 본기에 수록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본기는 원래 천자의 기록을 수록하는 곳이었는데 천자가 아니었던 여태후를 본기에 기록한 것이죠. 이는 여태후가 당대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마천은 여태후의 잔혹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특히 척부인을 인간돼지로 만든 사건과 유씨 왕들을 죽인 과정을 담담한 필치로 기술했죠. 해제가 인간돼지를 보고 이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며 애절하게 탄식했다는 기술은 친자식의 입을 빌려 여태후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마천은 여태후의 치세가 천하를 평안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죠. 반고가 쓴 한서에서는 여태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태후의 통치 능력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후한시대 광무제는 여태후에게서 황후 지위와 시호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생모인 박씨를 유방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여 고황후 칭호를 추증했죠.
이는 여태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 고종의 신하 원앙은 고종이 첩실을 정실보다 더 사랑하자 폐하께서는 옛날 인간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실의 권한과 입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척부인 꼴이 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처럼 인간돼지 사건은 후대까지 회자되며 여태후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태후는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 청나라의 서태후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통치자로 기록된 것이죠. 특히 인간돼지 사건은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도 찾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여태후의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척부인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적 복수이지 국가와 민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태후의 통치 시기에 한나라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풍족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대 사학자 조익은 질투란 여인의 인지상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척부인과 유여인은 여태후가 가장 질투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태후가 유방의 공신들을 숙청한 것은 한나라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여태후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의 잔혹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편안하게 살던 여친은 동네 건달 유방에게 시집가며 인생이 바뀌었죠. 유방이 죄를 짓고 도망다닐 때는 대신 감옥살이를 했고 유방이 거병한 후에는 2년이 넘도록 적진에 포로로 잡혀 온갖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척부인에게 푹 빠져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폐위시키고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신감과 굴욕감이 쌓이고 쌓여 극단적인 복수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야사에 따르면 여태후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냥하고 잔혹함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죠. 순박했던 여인이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잔혹한 악녀로 변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돼지 사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입니다. 척부인에 대한 복수가 정치적 필요성이 아니라 개인적 질투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방법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는 점은 여태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욱이 여태후는 자신의 아들 해제에게 인간돼지를 보여주어 정신적 충격을 주고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해제가 권력을 잡기에는 너무 착하다고 여겨 멘탈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일찍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악녀이자 인간 돼지형을 만든 여태후의 인생과 끔찍한 악행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